사랑이 넘치는 마리아 사랑병원.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빠져나간 사이 엑스레이실에서 사랑을 나누던 연인. 그런데 이 모습이 엑스레이에 찍히고 말죠. 병원 사람들의 탐정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이 사진의 주인공인지 그것에 이 상황이 찔리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간호사는 그 골반이 여윤영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윤영, 집에 가자. 사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윤영입니다. 병원 수두룩하게 맞네. 병원 천진데 내가 겁나서 그러는지 알아! 윤영아, 저거 다 교회야. 그래? 응. 교회잖아, 교회. 작아보고 그러는구만. 그 민망한 엑스레이 사진의 주인공이 자신과 남자친구 성원의 것이라 확신하는 윤영. 내 거 맞는 거 같아. 아무리 봐도 사이즈까지 딱인데요. 우리 게 맞는 거 같아. 그건 너희 거가 아니야. 괴로워하던 윤영.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서 하지 말자고 했잖아. 관두자. 결국 사직을 결심합니다. 이 사직서는 쓰지 말라고 이렇게 획이 많은가 봐. 획이 많아서 사직을 좀 더 고민해보라는 깊은 뜻이라면 획수를 줄여보는 것도 방법이죠. 아, 너무 직접적인데. 골라봐, 토너먼트를 해보자. 이런 건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달라. 토너먼트 끝에 사직서도 준비 완료. 다음 날 체력 증진이라는 명목으로 마련된 점프대에서 마지막 출근 카드를 찍은 윤영은 여윤영 간호사님 출근하셨습니다. 부원장 경진과 면담을 하는데요. 윤영 씨가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가는 걸 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밝힐 수 없어요. 일단 윤영 씨는 집에 가서 좀 쉬는 게 낫겠어요. 사직서도 내기 전에 사직을 권고받자 전 병원 안 나갈 거예요. 병원 계속 다닐 거예요. 내일 뵙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쉬세요. 내일 봬요. 그래요. 내일 봬요. 병원서 봬요. 오히려 더 출근하고 싶은 청개구리 같은 마음. 그런데 뭐죠? 병원이 텅 비어 있습니다. 출근한 사람은 윤영과 부원장 경진뿐. 우리 큰일 났어요. 갑작스런 이머전시. 모두가 아프다며 무단 결근한 상황. 다들 찔리는 게 있어서겠죠. 거짓말쟁이들. 내일도 안 나올 거면서. 엑스레이실에서 섹스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부원장님, 지금 다들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진짜 아파서 못 나오는 걸 수도 있잖아. 그쵸? 낙담한 경진에게 믿음 교육을 실시하는 윤영. 자매님 믿으셔야 내가 그 사람을 합니다. 선택할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지 아닌지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면 부원장님을 포함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일단은 사람을 믿고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두 사람은 직접 확인을 해보기로 합니다. 이미 주사위는 아니 주사기는 던져졌다. 주사기 다트에 당첨된 동료의 집에 찾아온 두 사람의 눈에 발견된 건 선생님! 진짜로 아파서 쓰러져 있는 동료. 윤영과 경진은 그렇게 사람에 대한 믿음을 회복합니다. 우리 이제 사람 믿기로 해요. 그래요. 다음 사람한테는 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믿음을 뒤흔드는 사건이 또 생겼으니 피투성이가 되어 병원을 찾아온 환자. 사과를 깎다가. 사과를 어떻게 깎아야 배에서 총알이 나오는 건지. 사과를 깎다가 다치셨. 네, 제가 언제 그랬어요? 사슴을 잡다가라고 했죠. 사과를 사슴이라 우기며 횡설수설하는 환자를 보니 다시 솟아나는 의심. 터질 것 같은 믿으셔야 날. 해요. 믿어야 한다면서 정작 윤영도 환자가 의심스럽긴 마찬가지. 제가 소염 주사 대신 수면 마취 주사를 땄거든요. 왜 수면 마취 주사를 놔요? 부원장님께서 못 믿는지셔서요. 한술 더 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성원까지 부른 윤영. 저 사람 누구야? 남자친구요. 괜찮아요. 혹시 모르니까. 의심이 발휘한 기지. 부원장 이경진, 간호사 여윤영. 의심은 때로 우리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범죄자를 잡는 데 성공하죠. 다시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돌아오고 저를 보면 일상을 되찾은 병원. 마음이 편해진대요. 이곳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매기입니다. 그날 밤 매기가 뛰어오르면 지진이 벌어진다는 속담이 있죠. 화장실에서 나오던 성원은 엉망이 된 화분을 발견합니다. 오늘 메뉴는 화분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깜짝이야. 매기가 뛰어오른 이후 도시 곳곳에 생긴 싱크홀. 싱크홀이 생기자 가장 신난 사람이 있었어요. 성원 씨에게 일자리가 생겼거든요. 그 덕분에 성원에게는 싱크홀을 메우는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정부에선 골칫거리인 싱크홀이 실업자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라는 희망이 된 셈이죠. 대한민국 땅이 막 꺼질 때마다 생각한 게 하나 있어. 뭐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나올 줄 알았으면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도 그렇게 안 했지. 공부보다 신나게 일을 하던 어느 날 나 반지 잃어버렸어. 아, 윤영이한테 미안해 죽겠다. 윤영이 큰맘 먹고 선물한 반지를 잃어버린 성원. 백금인데.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반지를 보게 됩니다. 동료 강섭의 발에서 반짝이는 은색 반지를 보고 의심의 덫에 빠지는 성원. 형 반지 찾았어요? 같이 찾아봤잖아. 누가 훔쳐간 것 같은데. 얘가 진짜 손이. 성원은 강섭이 엄청나게- 반지를 훔쳤다는 아니, 생각에 보지도 않았어, 진짜. 마침 지갑을 잃어버린 강섭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지갑에 얼마 있었어? 12만 원이요. 형이 12만 원 줄 테니까 형한테 반지 팔래? 반지 안 끼는데? 나 봤는데. 환상의 팀워크도 의심 앞에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심을 눈치챈 강섭도 기분이 좋을 리 없죠. 사람 있나? 왜 저러고 있어? 대박이다 진짜. 야, 일길거리지 마. 지금 사람이니까 다 들려. 아저씨 보고 웃은 거 아니에요. 저 아저씨 보고 웃은 거예요. 나도 너한테 그런 거 아니야. 가. 신나서 하던 일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12만 원 줘봐요. 왜? 반지 팔게? 그렇게 강섭이 발에 끼고 있던 반지를 12만 원을 주고 교환한 성원. 하지만 그건 성원의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발가락 반지가 손가락에 맞을 리가 없죠. 아, 괜한 의심이었단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죠. 의심의 덫에 빠진 사람이 또 있습니다. 성원의 전 여친을 만난 윤영. 윤영 씨도 성원한테 맞은 적 있죠? 아니요, 전 맞은 적 없는데요. 저는 맞은 적 있거든요. 전 여친의 어떻게 말을 하면 믿어도 되는 걸까요? 좋을까? 윤영의 마음속에 그녀가 뿌리내린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잘 들고 있다고. 의심이 시작되자 성원의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달라 보입니다. 오빠, 어디가? 옷을 그렇게 조심 입고 어딜 가냐고. 이 밤중에, 이 새벽에, 어둠 속에! 나 밤에 일 나가잖아. 갔다 올게. 전 여친의 한마디에 성원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버린 윤영. 그저 캔을 찌그러뜨리는 것뿐인데 그조차도 폭력으로 느껴집니다.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두 사람. 성원의 행동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윤영아 빨리 와 빨리. 여기 집이 진짜 괜찮다니까. 하지만 이주 명령을 받고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기 위해 성원이 찾은 집을 보러 가던 윤영은 윤영아! 야, 윤영! 그녀의 앞에 나타난 건 관절염 광고에나 나올 법한 까마득한 계단. 너 계단이라고 말을 해줘야지. 이대로 오다 구를 뻔했잖아. 미쳤어? 글로 오는지 몰랐지. 성원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의심에 빠집니다. 어떻게 죽이지? 잘 가라. 미안하다. 상상에 상상에 더해서 박살난 자전거처럼 와장창 깨져버린 두 사람의 관계. 매기가 흐트려 놓은 진흙탕같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른들의 삶이란 오해를 견디는 것. 내가 개를 고양이라고 우겨도 믿을 사람은 믿고 떠들 사람은 떠든다. 전지적 매기 시점으로 바라본 믿음의 균열이 가져온 의심의 싱크홀에 관한 유쾌한 통찰.
과연 윤영 씨는 이 의심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영화 맥이었습니다. 무비